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장점을 찾아주는 남자 사주상담가 이기호입니다. 이기호의 실전 사주분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실전 사주분석 주인공은 두산그룹 오너인 박정원 회장님의 사주분석이 되겠습니다. 제가 갑자기 이분의 사주를 분석을 하려고 하는 것은 두산그룹이 현재 어렵습니다. 두산그룹은 우리나라에서 15번째 회사라고 해요. 시가총액이 10조 원이 넘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두산 베어스 프로야구단도 두산그룹 소속이고, 동대문에 가면 두산타워가 이것도 두산그룹 소속입니다. 그리고 두산중공업이 상당히 크죠. 건설 현장 같은 데 보면 굴삭기 두산이라고 적혀 있는 게 많잖아요. 두산그룹이 우리나라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데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신문을 보니까 1조 원 이상을 정부에서 지원을 해줬어요. 그래도 상당히 힘든가 봐요. 알짜배기 회사를 팔고 계열사를 분리하고 이러면서 자구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우리나라 같은 이런 대기업 위주의 수출 주도형 국가에서는 대기업 하나가 딱 무너진다 그랬을 때 그 파장은 엄청나게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예전에 대우그룹이 무너졌잖아요. 대우자동차. 그때 엄청난 파장이었습니다. 지금도 우리나라가 경제가 힘든데 두산그룹이 무너진다 그랬을 때에는 연달아서 또 다른 회사까지 흔들릴 가능성도 높고, 예전에 IMF 때처럼 더 힘들어질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이 두산이라는 회사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됐는데, 지금 현재 두산그룹의 오너가 박정원 회장님이거든요. 사주를 보면서 두산그룹의 앞날을 예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896년에 설립이 됐다고 하는데 오너의 사주를 보면서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원 회장님이 이민년 계묘월 병오일 이렇게 되어 있고요. 올해 59세입니다. 그러면 이 3주만 봤을 때에는 일단은 양이 2개고 음이 하나 이렇게 되어 있고요. 기본적인 구성은 좋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행간에 충국도 없고 삼형살 같은 것도 없죠.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3주만 봤을 때에는 목기운, 화기운, 수기운만 있어요. 토기운하고 금기운이 없습니다. 여러 사람들의 사주를 딱 볼 때 오행에 이렇게 치중되어 있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오행이 치중되어 있다는 것은 많은 건 많고 없는 건 없는 이런 구성이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볼 때 이 오행이 많음으로 해서 어떤 특징이 있느냐, 없는 오행이 뭔가 보고 그게 없음으로 해서 또 어떤 특징이 있는가, 이런 것을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우선 지지의 구성을 보면은요, 월지 포함해서 2개가 도화살이에요. 도화살이 강하다고 볼 수 있고, 천간에 관성운이 2개가 있습니다. 인성운이 2개가 있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 사주를 딱 볼 때 인성운이 강하잖아요. 월지 포함해서 2개가 인성운이란 말이에요. 인성운이 강하면 식신상간운은 어떻게 자리를 잡고 있는지 이걸 보셔야 됩니다. 인성운하고 식신상간운은 서로 보완관계라고 볼 수 있어요. 인성운이 뭐라고 했죠? 생각하는 사고계를 나타냅니다. 사람이 생각을 했으면 이제 행동이 나와야죠. 그 행동에 해당하는 것이 식신상간운입니다. 사주라는 것은 일간을 중심으로 분석을 하는 건데요. 병화가 있으면 이 병화를 생해주는 게 인성운이에요. 그래, 에너지를 받았단 말이에요. 에너지를 받았으니까 먹었으면 일을 하면서 소화를 시켜야죠. 그러면 내 힘을 빼갖고 일을 하는 게 바로 식신상간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분은 식신상간운이 3주 안에는 없어요. 물론 지장간에는 있죠. 이 토기운이 식신상간운에 해당이 되니까 지장간에는 있는데 사주 원국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금기운이 없죠. 금기운이 재성운에 해당이 됩니다. 일반적인 사람이 사주를 봤을 때에는 식신상간운하고 재성운이 없잖아요. 그러면 재물취득이라는 점에 있어서는 불리하다고 봐야 돼요. 흘러가는 대운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사주가 목기운, 화기운이 이제 전체 월지 포함해서 4개고 신강한 사주라고 볼 수 있어요. 신강하니까 목화를 기신운으로 봐야겠죠. 이 사주에 없는 금기운하고 토기운이 용신운이라고 봐야 됩니다. 어릴 때부터 쭉 보면 목기운하고 화기운이 주로 들어왔습니다.
결혼 정년기라고 할 수 있는 29살서부터 38살, 이때는 병호대운으로 일주와 똑같은 운이 들어왔어요. 어렸을 때부터의 운을 봤을 때에는 좋은 운이라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이 사주를 봤을 때 재벌회장 자손으로 태어났으니까 처음서부터 끝까지 다 좋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진 않겠죠. 그 사람이 재벌 후손으로 태어났든 아니면 가난한 사람의 후손으로 태어났든 나름대로 그 수준에 맞게 운의 흐름은 있는 거예요. 이분은 어렸을 때부터의 운의 흐름을 봤을 때에는 기신인 목화가 주로 들어왔기 때문에 다른 연령대보다 좋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제 49세 무신대운서부터 나아진다고 봐야죠. 지금 병호일주니까 정미대운 같은 경우도 겁재운이 들어오고 지지가 오미 합이 되잖아요. 화기운이 강해져요. 19살서부터 48세까지 기신인 화기운이 상당히 강한 대운입니다. 좋은 운이라고 볼 수가 없죠. 그래서 이 두산그룹을 보면 형제들끼리 운영을 했다고 볼 수가 있죠. 그러다가 박정원 회장님부터 사세로 넘어왔다. 지금 이 회사에 대한 지분도 사촌들끼리 많이 갖고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박정원 회장님이 장남이기 때문에 회장이 됐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분의 운을 보면은 49세 무신대운서부터 좀 풀렸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이 무신대운의 두산그룹의 오너가 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유대운은 올해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아버지하고 삼촌들이 경영하는 것만 보다가 이 무신대운에 들어와 갖고 용신인 토기운하고 금기운이 들어오니까 이때의 오너가 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올해부터 기유대운이 시작이 되는데요. 이 기유대운도 괜찮습니다. 지금 이 사주에서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토기운하고 금기운이 용신운이라고 했잖아요. 59세서부터 68세까지 기유대운은 토기운하고 금기운만 들어옵니다. 그러면 앞으로 10년간 장기간으로 봤을 때는 어때요? 이분의 운은 좋다는 거죠. 지금 현재 두산그룹이 쓰러지겠느냐 말겠느냐 이러면서 위험하다 막 이러는데 사실 정부에서 두산그룹 같은 이런 대기업이 무너지도록 놔두질 않죠. 국민들 세금으로 막더라도 무너지게 놔두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만약에 두산그룹 같은 이런 대기업이 무너진다 그러면 진짜 골치 아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하청업체들 다 망하고 정부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큰 부담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도 정부에서 막대한 자금을 들여서라도 정상화 시킬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장기간으로 봤을 때에는 이 박정원 회장님의 운이 앞으로 10년간 좋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런데 1년 운으로 봤을 때에는요. 한 해 한 해가 상당히 힘들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단 올해가 힘들잖아요. 올해가 힘든데 경자년이 어때요? 좌우충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주를 볼 때에는 지지충할 때가 가장 안 좋다고 보셔야 돼요. 특히 이 병호일주 같은 경우는 수기운에 의해서 물이 불을 끄잖아요. 정확하게 극을 받는 거거든요. 이분 같은 경우는 올해에 이제 핵심 사업을 갖다가 다 팔아버린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갖고 자구책을 마련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 살을 도려내는 거란 말이에요. 오너 입장에서는 그런 구조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올 한 해는 상당히 힘들다고 봐야죠. 내년 같은 경우는 어떠냐? 내년 신축년인데 천간은 병신합이 되면서 수기운이 생성이 되고요. 지지는 추구 원진살이 형성이 됩니다. 제가 여기에서 토기운하고 금기운이 용신운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원진살이 형성이 되고 합이 돼서 기신인 수기운이 형성이 되고 이런 상태에서 좋은 운이라고 볼 수는 없죠. 그런데 61세 이민년 같은 경우는 어떠냐면 천간은 병임충이 돼요. 지지는 인호술 반합이 되면서 화기운이 생성이 됩니다. 계묘년 같은 경우에는 좀 낫다고 봐야 되고요. 갑진년 같은 경우는 또 어떠냐면 천간은 목기운인데 지지에 이제 진토가 딱 들어가면서 임묘진 방합이 됩니다. 기신인 목기운이 매우 강해져요. 64세 을사년 같은 경우에도요. 기신인 목기운과 화기운만 들어오죠. 65세 병원년도 마찬가지고 66세 정미년도 겁재인 정화에다가 오미합이 되면서 화기운이 생성이 됩니다. 10년 대운이 있고 1년 운이 있을 때 1년은 우선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대운이 좋아도 1년 운이 안 좋잖아요. 그럼 안 좋은 거예요.
그러면 이분이 대우는 상당히 좋은데 1년운이 안 좋다.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느냐. 지금 두산그룹의 운명을 이 현재 오너의 사주에 맞추어서 봤을 때 두산그룹이 없어지진 않는데 망할 거라고 생각을 하진 않는데 이제 핵심 계열사도 팔아야 되고 사람들 구조조정도 해야 되고 이런 식으로 한 해 한 해 힘들어질 거라고 볼 수 있고요. 박정원 회장님이 지금 갖고 있는 지분이 자기 혼자만 많이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촌들하고 많이 나눠져 있습니다. 예전에 두산그룹에서 형제의 난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형제들끼리 이렇게 경영을 하다가 이제 그 자식들한테 내려온 거란 말이에요. 박정원 회장 입장에서도 이렇게 경영을 하는데 불안하다고 볼 수 있죠. 고생도 많이 하고 한 해 한 해가 상당히 불안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우리나라의 재벌 순위 15위인 두산그룹 오너인 박정원 회장님의 사주를 분석을 했습니다. 제가 대우는 좋고 1년 후는 한 해 한 해가 힘들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두산이라는 회사 자체가 명맥은 유지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그 오너 입장에서는 한 해 한 해가 쉽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교의 실전 사주 분석 두산그룹 박정원 회장님이었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